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게 되면서 반도체 비중 축소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현물 시장에서는 외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을 이어가면서 지수는 8거래일간 박스권 횡보를 지속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며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빛소프트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신시웨이와 핀텔 역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철광석 원자재 가격 하락과 더불어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철강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부의 가격 정보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최근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중국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에 다수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APR이 북미 판로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에 장중 5% 넘게 강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 기대감 확산에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APR의 미국 유통기업 TJX 간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 TJX는 북미를 중심으로 9개국에서 약 5,0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화장품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2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미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고 가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관망세 속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매출이 4분기 연속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이 월가의 낙관론이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간밤 1.4%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또 퀄컴과 브로드컴 등 AI 반도체주 역시 이를 따라서 나란히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매기가 기술주에서 빠져나가는 순환매 양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양대 지수가 장 초반 동반 상승으로 출발하는 듯해 보였지만 이내 외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코스피는 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코스닥은 장 초반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정보 보안과 그리고 AI 테마가 지속적으로 강세띠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방지 관련주로서 디지털 트윈 테마가 오늘 또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장에서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테마의 반등이 다시 한번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여전히 0.49%, 약 0.5%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670선 상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피는 외인의 선물 순매도 전환에 약세로 돌아섰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외인이 나홀로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약보합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0.18%로 다시 한번 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 760선 상회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4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 행렬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오늘도 저희가 든든하게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화 상담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단 하나의 구원투수 모셔봐야겠죠? 김선유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 수급 자체가 좀 꽉 막힌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가 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거래일째 외인 수급이 부진한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수급이 관망세가 좀 짙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만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네. 지금 우선은 뭐 2분기 예상치 뭐 좋아요. 3분기도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 예상치에 벗어나 버린다. 예를 들면은 좀 밑으로 처진다. 그러면 증시 자체를 끌어내려요. 되게 심각해요. 그걸 보셔야 되고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거고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다?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걸로 약간 조금 직결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우선은 아침에 뉴욕 증시 끝나자마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국내 시간으로 내일 한 6시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6, 7시면 알게 될 건데요. 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시간의 움직임 따라서 국내 증시가 내일 아마 많이 갈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우선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시장에서. 우선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에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 예상치의 기대치를 컨센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9월 말에 있을 뭡니까? 금리 인하 포인트입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이게 또 예상치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첫 단추가 잘못 껴져 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연쇄 리스크, 연쇄 폭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항상 이제 외인들도 그렇고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또 시장의 대형주들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좀 수급적으로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수인 것 같고요. 좀 매도가 우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점은 올해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대선 이슈도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최근에 코스피 흐름은 이래요.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요거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 세계 자금이 또 어디로 가요? 똑같아졌어요. 요즘에는 전 세계 주식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그냥 언제든 살 수 있잖아요.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국내 주식 자체를 안 해요. 안 한다고. 나 같아도 안 하겠다고. 그 정도 상황이에요. 제가 요즘에 심각해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보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코스피입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어제 8조, 9조, 8조 이래요. 보시면요. 코로나 때 이제 터지고 좀 양적 완화하면서 주식 막 갈 때 있죠. 그때 이제 20조, 30조 막 이랬어요. 지금 반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빠지고 나서도 올라오지만서도 회복이 안 돼요.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 대금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다 가고 있어요. 국내 증시가 지금 거래 대금이 하루에 8조 원, 뭐 9조 원 수준인데 현재 지금 요 근래에 미국 내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얼마냐고 하냐면 1,000조 가까이 됩니다. 1,000조. 예. 그중에 일부라도 조금 들어와 주면 좋긴 하겠는데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누가 국내 주식을 하고 싶냐고 이 상황에서. 뉴욕 증시 좋다 하니까 결국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어차피 물려 있으면은 올라갈 게 확실하니까 우리나라는 물려 있으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네. 가겠지만 낮잖아요. 근데 미국 쪽은 그게 아니잖아. 물려도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물 타고 버티면은 결국 수익이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주식 삽니까? 미국 내에서 M7 대형주 사잖아요. 완전 초대형주로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풀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 주식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고민해 보셔야 될 건 가장 인기 없을 때, 사람들이 쳐다 안 볼 때, 거래량이 가장 적을 때 그럴 때 또 주식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괜찮다면은 매수해 두면은 기다리면은 가치주처럼 또 수익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를 과연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한 번 더 이제 복습해 드리자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요. 조건들이 있거든요. 저는 심히 걱정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때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면서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뭡니까? 양적 긴축입니다. 채권 매수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풀리는 M2 자체가요, 통화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선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렸지만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진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내일 아침의 실적일 거다. 그 실적이 만약에 우리의 예상치를 벗어난다면 시장은 당분간 굉장히 오랜 기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첫 단추가 잘 깨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약 52조 원 가량으로 이달 초 대비 약 무려 2조 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계속해서 개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더 자세한 증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키워드 2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페이크와 그리고 국정 브리핑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문가님, 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공포감이 점점 커지면서 잇따라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네,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급등한 종목이 원체 많습니다. 이게요. 딥페이크 이슈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이거 다 잡아드릴 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들 사이까지 다 퍼져 있어요. 이전에 N번방 사태 정도 버금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더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형사적인 처벌을 당장에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한동안 소멸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주기적으로 한두 차례는 더 정부에서 야, 이거 딥페이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은 주가가 또 요동을 한번 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오늘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던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 종목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아침부터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었던 흐름이었고요. 그다음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차트가 큰 바닥에서 보시면 되돌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천천히 올리는 모습, 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한 번 더 터져준다면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으로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 더 거론되면서 또 하나 내일 그 대통령님이 또 모두 발언 10시에 있기 때문에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이어서 빠지는 모습인데 라온시큐어는 딱 보이죠? 이런 종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제가 강조드려 왔었던 그런 차트예요. 뭐냐? 바닥에서 올리는 건 좋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 라인에 전저점 라인에 포인트가 있잖아. 여기 근처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맞죠? 갭은 메꾸지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제도 약간 맞고 떨어지고 오늘도 맞고 떨어졌던 게 결국 이런 모습들. 만약 급등이 나왔다면 이런 종목 뭐한다? 후딱 팔고 나왔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슈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큰 폭은 아니지만 8%가량 상승이 나와 있었고요. 약간 좀 밀려있긴 합니다. 그리고 SB소프트도 장 초반 쭉 급등 나오면서 8%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역시 다 돌리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 죽었다. 테마 자체가 안 죽었다고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도 이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정부의 정책 브리핑과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요걸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때 맞추셔서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은 수익 실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은 내일입니다. 내일 국정 브리핑 내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합니다.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슈화 되는 거 원전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오늘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4.7%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율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가방 컴퍼니와 뭐 여러 종목들 제로투세븐도 있을 것 같고 꿈비도 있을 건데 이쪽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 관련된 내용도 보셔야 되는데 애니 능률이나 YBM넷 같은 경우 오늘 두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 떨어지긴 했고요. 메가MD도 흐름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한번 내일 시장에서 움직임이 반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짝 나오긴 했지만 빠지고 있긴 해요. 시장이 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우선은 상황상 정부의 국정 브리핑 이슈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원전이나 출산율이나 아니면은 교육 관련주들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시장이 조금은 좀 답답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 국내 증시를 믿지 않아요. 답답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보고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엔비디아를 더 사겠지 사람들은. 연말까지 S&P 500이 6,000포인트까지 간다고도 뭐 주장하는 미국 내의 전문가들 많은데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조금은 일찍 일어나셔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번은 꼭 봐주시면 어떨까. 제가 물론 올려드릴 거지만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모멘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정책 브리핑 관심 가지고 주시하셔야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국정 브리핑까지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해서 원전, 저출산, 그리고 교육 테마까지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 같이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아무래도 지수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꿈쩍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 무거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이런 흐름 내일 좀 완벽하게 개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예요. 3분기가. 2분기는 예상치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근데 3분기에 대한 또 실적 컨센이 나올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근데 참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뭐 작년 대비해서 뭐 2배 이상이니까 정말 좋은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예상치를 좀만 빗나가도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는 게 좀 답답할 상황인 거죠. 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주식은 항상 그렇지만은 기대치가 녹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건데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우선 무조건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3분기의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은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 뭐 블랙웰 이슈, GB200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하반기 때 매출 확대가 결국 엔비디아가 나와줄 거고 다만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삼성과 하이닉스나 뭐 대형주에 있어서의 비중 자체가 너무나 크다면 약간은 조금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슈 소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항상 뭘 시작하는 그 시점 있죠. 뭔가 중요한 시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시점일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9월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이 11월에 4년 만에 다시 한번 열리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8월 말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첩첩산중이에요. 이럴 때는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뭐 잠깐하고 그만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요자금 있으시다고 해서 빠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단기 트레이딩상으로 하루치 보고 대응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의 국내 증시는 아직 뭔가 결정된 게 없어요. 뭐 뉴욕 증시는 그래도 뭐 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죠. 전 세계에서 다 사.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요. 환율 움직임 자체가 나와서 워낙 강세가 돼도 외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 않네요. 아직은 단기적인 또 환율이 아직 잡힌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선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움직임이 조금 답답한 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따라 아직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그거고요. 그리고 엔솔이 좀 가다가 아우 죄송합니다. 공기가 너무 차서 자 고점으로 치닫다가요. 좀 약간 꺾였거든요. 전고점을 또 못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한 리딩 해드린다 말씀드렸죠. 비중이 만약에 좀 높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때부터 매수를 저희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이제 아마 평균 단가로 따지면 35만 원이실 거고 수익이 조금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엔솔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솔은 우선은 저는 내일 상황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 말씀드릴 거고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좀 돌리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되고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뉴욕 증시가 올라간다고 한들 국내 증시의 자금은 더더욱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조차도 국내 증시를 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마당에 뭐가 되겠냐고요. 자국 기관 스스로 자국의 주식을 믿지 못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고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볼 때 현 상황은 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반짝거리는 시장이고요. 중장기 대형주의 흐름으로 볼 때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보다는 애플과 뭐 이쪽 관련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차라리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긴 하는데 장투할 경우에 뭐 좀 사놓고 기다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테마성으로 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로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대응하시고 우선은 오늘은 어떻게 뭘 얘기 드릴 건 없어요. 내일 엔비디아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 6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시장 얘기도 드릴 거지만 엔비디아 얘기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 올라가는 주식이 또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주식, 국내 증시에서 살아남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단타 스킬을 몇 가지 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이 정도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상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타 매매 비법부터 금리 인하, 또 엔비디아, 여기에 시장 흐름까지 정말 핵심 토픽만 선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직까지도 저희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2642번이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고로 여러분의 고민이 어떤 종목이든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소멸되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요. 이 유진 로봇 오랜만에 나와줬는데요. 매수가가 7,900원 그리고 8%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가격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1%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6,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그 시장에 뭐 로봇 이슈가 있긴 한데 9월 달에 그 삼성 보핏 이슈가 있어요. 공개를 합니다. 9월 초쯤에 이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맞춰서 로봇주들이 한 차례 더 상승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보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나와 주셔야 됩니다. 큰 폭의 흐름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 게요. 매물벽 자체가 너무나 두껍게 위로 다 형성되어 있어서요. 다행히 단가가 8,000원이라 다행이긴 한데 위로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그리고 삼성 그 로봇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유진 로봇으로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이슈와 같고 테마성으로 한 차례 올라갔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셔서 꼭 정리하고 나오시고요. 우선은 뭐 홀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가 조금 낮으시면 좋긴 하겠는데 가능하시면 조금만 더 낮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반등 나오고 대응을 해야 될 때 6,200원인데 현재요. 8,000원까지 급반등이 나오려면은 이게 꽤나 많이 올라야 됩니다. 3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우선은 삼성 로봇 이슈, 보핏 이슈 가지고 다음 달 초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 로직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2,50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약 1.3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일선 이탈이 나오려다가 오늘 이 치매 백신이 마우스 모델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상승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바이로직스도 차트가 바닥에서 차분히 돌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요. 시장이 좀 꺾이면서 더 얻어 터졌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매수가까지 이게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수가까지 해서 터치했었던 그런 그림은 있었네요. 그 전에 사신 건지 이날 사신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등 나오면 여기 자리일 것 같은데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그래도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다시 한번 슈팅을 보이면서 그때 갈지 안 갈지 결정이 돼요. 이번에 결정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자리는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거래도 안 붙었고요. 하지만 이번 자리에서 올려칠 때는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12,000원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우선 지금 상황은 돌려 세울 그림이 나올 초입 그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깨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3,308원 그리고 11%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1.34%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현재 22,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최근 이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이 연료비의 감소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반등 흐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환율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의 기사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승을 좀 주고 있는데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그 외에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의 흐름은 조금은 재미가 없기는 해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슈를 가지고서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은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고 주가가 펌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금리 인하를 딱 시작했을 때 그게 실생활에 적용돼 가는 시점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1년 정도 걸려요. 네. 환율은 바로 떨어질 거라서 근데 항공주들은 바로바로 영향을 받아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년까지는 항공주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 말인즉슨 우선 금리 인하 포인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 자체가 이 항공주들이에요. 그래서 홀딩 하셔야 됩니다. 23,000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돌려세우기 시작하면은 크게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꼭 홀딩하시고 저는 25,000원대, 6,000원대 이상까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 걸려도. 그래서 꼭 홀딩하고 가져가 보자 말씀드려볼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파두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 아직까지도 여전히 종목 상담 진행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종목 파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19,900원, 약 2만 원 선에 진입을 하셨고요. 또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파두 현재 약 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3,500원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네요.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좀 모아보아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이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돌리는 그림으로 해서 보면 16,000원 정도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와주면서 가져야 되는 그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뭔가 이제 회사가 기대치는 많은데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이제 2만 원 좀 되시잖아요. 2만 원짜리가 또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이게 핵심은 어디냐면 여기 자리가 한 16,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가격적으로 16,000원 좀 되겠네요. 16,000원 초입 구간으로 우선은 안착이 필요해요. 그 안착이 나오고 나서 요 하단 라인으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고요. 핵심 찍어드릴게요. 16,000원짜리 오고 나서 그때 움직임 다시 봐야 돼요. 우선 지금 13,500원 정도 하는데 16,000원 정도까지 홀딩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갈지 여부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연락 주세요. 이때 오면은. 아시겠죠? 지금은 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16,4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약 0.44%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3,6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님, 향후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자 신풍제약이 단가가 16,400원이신데 단가가 이제 이게 최근에 사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한번 급등이 나오니까 대응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부터 해서 약간 그 위라고 할까요? 18,000원 정도까지, 뭐 맥스 19,000원 정도까지는 상당히 위험했었던 구간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자리였고 안 되면 무조건 정리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자리예요.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요 꼭지, 이 꼭지, 여기도 있죠. 요 위로 열려버려요. 이런 경우 저는 항상 강조드리죠. 뭡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차트에서 요 매수할 자리가 여기라면은 전 과거치 차트 보시고 요게 보인다? 사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저 차트 대응해보자면 손절 자리에 대한 이탈 포인트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우선은 첫 손절 자리가 눈에 보이는 게요. 여기 하나고 그 다음은 또 여기인데 지금은 바닥 자리예요. 자 보시면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장대 양봉 뜨잖아요. 종가 자리. 장대 양봉 또 떴잖아요. 종가 자리. 이 자리가 저항선 자리가 돼요. 왜 이거 자꾸 안 지키세요? 저항선 자리 돼요. 내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올라가다가 못 가. 이 자리를 터치하거나 깨지고 내려가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이렇게 판다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한다고요. 왜 이거 대응 안 해요, 자꾸? 이탈하는 순간 던져버린다고.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 또 갭으로 떠 있죠. 말았죠.
여기 또 장대 양봉 하나 있죠. 이 자리가 저항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반등의 실마리를 보고서 반등 자리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은 그냥 홀딩이에요. 답이 없어. 홀딩 하셔야 되고요. 이게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반등이 나오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대응이 어려워요. 왜? 이게 회사의 어떤 뭐 주가의 움직임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수급 몰리면서 쫙 갔다가 거래량 터졌다가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 확 줄었죠? 없잖아. 네. 죽으면서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저항선 자리죠.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 여기가. 여기에 맞춰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해야겠죠. 근데 반등 나올 때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16,000원 정도 자리가 보이긴 해요. 이 자리가 오면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지금은 매도의 의미는 없어요. 네, 홀딩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반등이 좀 나온다, 세게 나온다, 한 16,000원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자리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스피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그리드 위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33,200원 그리고 3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그리드 위즈 최근 굉장히 많이 또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죠.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 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현재 39,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그리드 위즈 앞으로 조금 더 상승 모멘텀 유효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 차트 흐름도 보자면은 자꾸 이제 영망치도 나오고 뭔가 차트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양봉 뜨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음봉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완전 죽어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얘기 드렸던 대로 해서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자리 여기가 거의 끝자락 저항선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이 근처까지 오잖아요. 무조건 이 종가 자리가 아니에요. 이 근처를 봐야 돼. 이 라인의 근처 자리라고요. 근처 자리. 터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약간 깰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가 자리 가격 딱 그 가격 얼마 딱 기준 잡으시면 안 돼요. 주식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매도하시면 안 되고 이거 강력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우선은 홀딩 하시고 만약에 돌려 세우면은 매수가가 33,000원대시니까 이거는 35,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35,000원 넘어가면은 위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저도 몇 차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라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3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680원 그리고 11%의 보유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지금 시각 3S 약 1.2%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2,065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자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5일선 이탈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가 되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3S의 큰 바닥, 수년째, 10년 정도의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가 한 이 정도, 2,000원 정도 근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바닥 인식이 되고 내려왔다가 반복적인 패턴을 좀 보여줘요.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근처 자리들입니다.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2,000원 정도, 2,000원.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라서 역으로 피레침 맞았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단가는 2,600원 정도 되세요. 차트로 돌아가서 볼게요. 기다리면 올 자리인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장담은 못한다. 그리고 과거치 데이터 종목은요. 항상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좋은 추억이란 게 있는 거거든. 종목에도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난 이 종목이 좋아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어요. 종목마다 달라요. 안 좋은 추억이 있으면 대응을 안 하겠지만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대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자기랑 맞는다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종목마다 다 있어. 누군가는.
자주 본다고. 근데 지금 상황은 올려 세우는 거를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완전 바닥에서 볼 때 보세요. 이 바닥에서 돌려 세울 때 여기 1년, 여기 한 6, 7개월, 바닥에서 올릴 때 한 4, 5개월, 여기서 또 올라갈 때 그림 보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2,500원짜리는 나쁘진 않은데 우선 지금 자리는 라인을 지켰다 가는 자리라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매수가가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3,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문제없이 갈 것 같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만약에 조금 매수가가 왔는데 궁금하시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상담 주시면 돼요. 그냥 현 자리 2,000원대 초반 자리는 뭐다 근처나 깨는 자리는 매수 자리예요. 걱정보다는 그냥 기회라 생각하시고 현 시점에서는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홀딩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HLB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91,4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또 7%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가량 올라서면서 이 84,200원 선까지 소복을 했는데 아쉽게도 좀 매수가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하십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마련해 볼게요. 정말 이제 죽을 뻔한 종목을 살려놨죠. 예, 뭐 물론 이제 저는 방송에서 매도 사인을 언제 드렸었냐 기억하시죠? 이때 드렸죠. 기억하시죠? 이때 드렸어요. 매도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드렸어요? 5월 달에 FDA 승인 나던 말건 그 전에 무조건 다 어떻게 파세요. 말씀드렸죠. 그것도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됐어. 예, 그러면서 어떻게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되돌렸죠. 여기서 수익 실현했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또 여기서 또 한 10% 정도 먹었습니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바닥에서 사인도 한번 드렸었고요. 그렇긴 했는데 사실 제가 HLB를 얘기할 때 적당한 가격에 타협을 하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이게 이 위로 갈 가능성 자체가 당장에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가 이제 9만 원대신데 최근에 사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추이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돼요.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거든요. 지금 자리가 깨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올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홀딩 하셔야 되고요. 반등 나올 때 보면은 여기 자리 있죠. 잘 보시면 차트 다시 그려드릴게요. 왜 이게 맞고 떨어지는지. 매수하신 자리가 꽤나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요 저항 자리 있죠. 그렇죠? 여기 나름의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 저항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 요 자리 자체가 여기 자리 선을 하나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맞고 떨어졌는가?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저항 자리. 매수한 자리는 좀 뺄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자리가 보세요. 장대 양봉 자리에 꼬다리 자리니까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죠. 여기가 이제 98,0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자리 맞았던 데가 여기가 88,000원짜리입니다. 88,000원짜리인데 여기가 갭으로 떨어지는 자리죠. 이 자리가 또. 그렇죠? 여기가 또 한 97,000원, 8,000원 돼요. 이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돼요. 네.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거 좋은데 올려칠 때 문제는 여기 자리 한번 걸리고 이 자리 근처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88,000원부터 해서 여기 98,000원 사이가 굉장히 지지저항 자리가 돼요. 심각한 크리티컬한 자리가 된다고요. 이 자리에 올라가다가도 여기서 뭐예요? 맞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도 가려다가 또 떨어져야 되는 거지. 왜? 여기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에 여기까지 같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작용을 하는 자리거든요. 이거를 뚫고 가려면 아주 큰 모멘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죠? 승인인데 그게 뭐 연말 아니죠? 내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당히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네,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수익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 나오면 빠르게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66,400원에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1%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54,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66,400원이시고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사신 건지 모르겠네요. 과거에 사셨겠죠.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진 않으셨을 것 같고. 역시나 이 자리 방금 설명해 주셨던 약간 그런 자리가 들어오는데요. 보시면요. 보세요.
자, 차트 보시면 여기 자리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근처 자리. 왜 이 자리를 제가 라인을 잡았냐면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이런 자리. 뭐냐? 고점으로 치달았다가 여기 찍었던 자리. 그리고 여기 저항 자리.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자리가 얼추 맞긴 하지만 음봉으로 내다 꽂은 자리. 여기 두 개가 눈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항상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횡보세가 있기도 했었고 이 자리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차트가 여기 갔다가 뭐예요? 또 맞고 떨어진 거야. 되게 그 거래하기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어려운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가 또 뭐냐면 심리적으로 사람을 뭐해? 끌어당겨. 예. 사고 싶게 만들어. 항상 그래요. 사고 싶을 때 사면 안 돼요. 사고 싶을 때 사면 안 돼. 주식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팔아야 돼. 사고 싶을 때가 팔아야 될 자리거든. 항상 그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뭐예요? 매도 자리였어. 네, 아셨죠? 그래서 우선 지금은 그래도 바닥을 다시 다졌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홀딩을 하시고요. 단가는 사실 좀 힘들 것 같네요. 비중이 크셔가지고.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아마 올라올 거예요. 시간은 조금은 걸려도 바로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이곳은 정호의 텐베거 메이킹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다시 한번 톱파보면서 AS 받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어떤 게 기다릴까요? 네, 자 우선은 계속 얘기 드릴 거예요. 아우디 퓨처스 매수하기 정말 좋습니다. 카운트다운입니다. 3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간다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큰 시장 흔들림에도 안 빠지고 잘 버텼고요. 이거 1,800원 아래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차분하게 보시고 보유 많이 하고 계시죠? 그대로 홀딩하세요. 저 믿고 홀딩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 쫙 많이 올라갈 때 그때 강연회 같은 거 하면서 자랑할 테니까 일단 홀딩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SK케미칼이 오늘 조금 밀리긴 하는데 이거 내일까지 밀려버리면은 이거는 빼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오늘 좀 지켜보자고요. 시프트업도 어제 좀 반등 나오다가 또 깨졌거든요. 혹시라도 이것도 내일 밀리면은 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손절가는 꼭 지키세요.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게 흐를 거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대응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살아있는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윗꼬리가 이게 3개가 잡혔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선은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빼버립니다. 짧은 수익이라도 뺍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저는 절반 정도의 수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LG 생활건강인데요. 어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오늘 급등이 좀 나왔어요.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종목의 상황이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죄송합니다. 엄청 크진 않는데 기대가 좀 잡히면서 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LG생활건강 추이가 나쁘지 않다. 조금 더 움직임을 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홀딩 하시고 우선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급한 대응은 좀 자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이 LG 생활건강까지 만나봤고요. 급한 대응은 자제하시고 보다 차분한 전략으로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을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정호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저녁 전문가님의 강연회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관망세 속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따른 낙폭과대 실적주에 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